되고. 자,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잘 들리죠? 들리면 들린다고 해줘야지 내가 듣는지 알지. 오케이. 자, 오늘부터 할 얘기는 이제 우리가 왜 이 과목을 배우게 되고 이제 과목 속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주변 상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세미컨덕터 반도체 산업이라는 부분하고 반도체의 어떤 그 발전 방향이라는 걸 알아야지. 공정도 마찬가지로 그 한 부분이니까 거기서 어떻게 발전돼 나가고 변해 나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세미컨덕터 디바이스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들린다든지 하는 것들이 좀 끊어지면은 끊어진다고 바로바로 얘기를 해줘요. 그래야 잘 아니까. 내가 계속 그냥 진행하게 하지 말고. 자, 반응을 많이 하면 좋고, 반응을 많이 해야지 하는 사람도 혼자 떠든다는 느낌이 들면은 굉장히 피곤해지거든.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있다는 걸 갖다 표시를 해주고 대답을 해주고 리액션을 해줘야 된다고. 자, 뭘 우리가 만드는 거냐면은 그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이라는 것을 만든다, 우리가. IC라고 그러지? IC. 약자로 해서 IC라고 해서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인데 그게 뭔지부터 알아야 돼. 우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런 것들 하고 놀았던 사람이 있나? 이런 것들? 이걸 갖다 이제 빵판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빵판, 브레드보드라고 그러는데, 브레드보드에다가 이제 뭐 저항이라든지 캐패스라든지 아니면 트랜지스터라든지 아니면 저항이라든지 이제 저항력이구나. 저항이라든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뭐 빛을 나게 한다든지 이렇게 막 꽂아가지고 이렇게 쓰잖아요. 꽂아가지고 이런 어떤 회로를 만들어. 이런 서킷이라고, 회로라고. 전기 회로 놀이를 많이 했는데, 이걸 갖다가 평면상에다가 한꺼번에 붙여가지고 만든 것, 그것을 갖다가 IC라고 한다. 인터그레이티드 서킷. 이건 평면 아니야. 이건 평면이 아니지. 평면이라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제 세미컨덕터 프로세스 공정을 통해 가지고 평면상에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구현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다. 우리가 IC라고 한단 말이에요. 평면상에 우리가 이제 어떤 소자들이라고 그러는데, 디바이스들이라고 그러는데, 디바이스에는 이제 뭐 액티브 디바이스와 크게는 뭐 패시브 디바이스가 있겠지. 액티브 디바이스라는 건 우리가 어떤 정기적인 신호나 뭘 줘가지고 상황을 바꾸는 거야. 거기 있는 값들을 바꾸는 거고, 패시브 디바이스라는 것은 주어진 저항값, 뭐 저항 같은 것들이, 저항이라든지 캐패스라든지 어떤 전기가 하면 주어진 값만 그대로 표현해주고 나타내는 것들, 그런 걸 다 패시브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자, 아무튼 이런 디바이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전기적인 디바이스, 일렉트로닉 디바이스잖아, 전자적인 디바이스. 결국은 전기를 통하게 하는 길, 그걸 컨덕터지. 그리고 전기가 가서는 안 되게 막는 것, 인슐레이터지. 그리고 이걸 갖다가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것, 전자가 통하게 됐다가 안 통하게 되게 됐다가 조정할 수 있는 세미컨덕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소자를 만든 거란 말이야. 컨덕터로 전기가 가게끔 해서, 인슐레이터는 주변에 못 가게 막아야 되고 안 가야 되는데 안 가게끔 하게 하고, 그다음에 세미컨덕터는 어떤 시그널을 받아서 전기를 통하게 해줬다, 안 통하게 해줬다, 뭐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고,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단 말이야. 우리가 이런 어떤 전자 소자를 만드는데,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를 만드는데, 자, 그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를 배우는 거야. 기본적으로 설명하면은, 그냥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어떤 하얀 웨이퍼상에 잠시, 자, 웨이퍼, 우리가 웨이퍼라고 하는 것은 실리콘 웨이퍼를 많이 주로 얘기하는 거지. 얘는 세미컨덕터란 말이지. 우리가 지금 현재 평면상이
소자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슐레이터, 세미컨덕터, 그 다음에 컨덕터, 메탈 라인이지.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만드는데 세미컨덕터 파트는 이 웨이퍼를 가지고 쓰는 거야. 웨이퍼를 가지고 웨이퍼에서 이제 파트 나눠가지고 세미컨덕터를 사용해서 전기를 통하게 했다, 안 통하게 했다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 위에 인슐레이터와 컨덕터들을 연결해가지고 이제 어떤 소자들을 만든단 말이야. 연결해서 나간단 말이야. 물론 이 위에다 이제 트랜지스터 같은 걸 이렇게 만들지. 트랜지스터 만들고 뭐 트랜지스터 같은 걸 만들고 그것들 갖다가 이제 연결해서 하는 건데 연결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얘와 얘를 연결 이게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지. 수십억 개란 말이지. 수십억 개를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하는 과정을 그러니까 인텔리트 서킷은 이러한 평면상의 이러한 많은 디바이스를 만들고 걔네들을 엮어가지고 서킷을 만드는 회로를 만드는 것을 갖다가 인테그레이트 서킷이라고 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까보면은 우리가 이 서킷을 갖다가 만들어진 걸 까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나 모르겠네.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잘 안 보이는데 그 칩이라는 거 있잖아. 칩이라는 걸 까가지고 물론 그게 패키징으로 쌓여져 있단 말이지. 패키징으로 쌓여있는 걸 패키징을 벗겨내고 그 다음에 돼 있는 뭐 자그마한 칩을 갖다가 애칭을 해가지고 다 녹여내면은 이러한 어떤 모양이 나와. 얘네들은 주로 뭐냐면은 이 메탈 라인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는 그 컨덕터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전기가 어디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네들을 갖다가 얘를 갖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 트랜지스터가 얘고 이제 캐패시터가 얘와 얘를 어떻게 연결해 주느냐, 어떻게 연결해 주느냐,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이 메탈 라인의 역할을 합니다. 메탈 라인은 우리가 단면을 까보면 이렇게 생겼어. 칩을 갖다 단면을 갖다 쳐보면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메탈 라인이 한 층만 있는 게 아니야.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다섯 층, 여섯 층. 왜 이렇게 많으냐? 왜냐면 가다가 이렇게 겹치면 안 되잖아. 그러면 겹치면 안 되니까 겹치게 될 때는 한 층 더 올리고, 가다가 겹치면 안 되니까 겹치게 되면 한 층 더 올리고, 이렇게 올리다 보면 층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여러 층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어떤 고가도로들 보잖아. 고가도로들하고 비슷한 얘기란 말이야. 이렇게 겹치면은 안 되니까 걔네들 한 층, 두 층 올리다 보면 이렇게 여섯 층, 뭐 많이 올라가면 10층도 넘게 올라간다고. 메탈 라인들이.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공정이나 어떤 거기서 어려움 주는 건 크게 없어. 얘네들 만들면 그냥 쉽게 만들어지니까. 문제는 보면은 요 밑에 최아랫단에 보면은 뭐 트랜지스터라든지 뭐 주로들 트랜지스터라든지 아니면 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캐패시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 안에 쫙 있단 말이지. 쫙 엄청나게 깔려 있단 말이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트랜지스터들이지. 엠모스와 피모스가 합쳐진 뭐 트랜지스터, 이건 엠모스, 피모스는 트랜지스터들이 이런 게 수십억 개가 있단 말이야. 응? 많게는 수십억 개가 있어. 걔네들을 갖다가 수십억 개니까 얼마나 연결하려면은 걔네들을 각각각을 연결하니까 연결하려면은 많은 라인들이 이렇게 필요 있어. 그러다 보니까 층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이렇게 팹에서 공정을 하는 것들, 팹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만든 걸 갖다 프론트엔드 프로세스라고 한다고. 프론트엔드 프로세스. 이 프론트엔드 프로세스를 마치고 이제 웨이퍼상에서 이렇게 다 찍는 거야. 각각 찍어가지고 한 개를 만든 게 아니라 수백 개를 한꺼번에 만들어. 그래서 걔네들 다이싱을 쳐가지고 걔를 꺼내가지고 걔를 갖다가 패키징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웨이퍼상에서 만드는 것까지를 갖다가 이제 프론트엔드 프로세스라고 하고 우리가 배울 거는 요 프론트엔드 프로세스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물론 그걸 갖다가 이제 패키징을 하기 위해서 볼드라인을 갖다가 뭐 한다든지 아니면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한다든지 한 다음에 씌우는 그런 패키징 과정이 있지. 거기서도 살짝은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주요하게 다룰 것은 이 소자를 만드는 프론트엔드 프로세스를 갖다가 다룰 거란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뭐 여기 이 웨이퍼 있는 데를 갖다가 프론트엔드라고 그러고 이 뒷부분 이 메탈 라인 자체도 백엔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이제 패밀에서 쓰는 공정은 다 프론트엔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요 메탈 라인까지 하는 거를 프론트엔드라고 생각하잔 말이야.
자, 오늘 그래서 배울 내용은 이제 이런 어떤 세미컨덕터 디바이스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스케일링, 작게 만드는 게 왜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거의 인더스트리, 반도체의 산업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이미 반도체 소자를 들었던 사람들은 한번 들었던 내용일 거야. 한번 들었던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듣도록 해. 자, 한 페이지를 내가 잘랐어. 그거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용을 찾아보든지 하면 되고. 자,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반도체 역사에서는. 이 반도체 소자가 필요하다고 한 이후에, 그러니까 솔리드 스테이트 소자지, 결국은. 그러니까 고체상으로 된 어떤 트랜지스터든지 이런 걸 하는 게, 옛날에는 진공관을 이용했으니까, 옆에 보면은 아니구나. 얘는 아니고 얘는 이 사람들이 만든 걸 갖다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놓은 것이고, 옛날에는 진공광이라고 해서 유리 튜브 안에 있는 어떤 전극들을 가지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자꾸 깨지고 다루기도 어려워. 진공이가 자꾸 더 깨지기도 하고, 얘가 오래 가면 터지고 뭐 그런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고체상으로 된, 반도체를 이용한 고체상으로 된 트랜지스터를 갖다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트랜지스터 하면 스위치라고 생각하면 돼. 스위치. 아니면 증폭을 하는 거라든지 스위치로 생각하면 될 거야. 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수요는 계속 있지.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지. 이 사람이 존 바딘이고, 누가 월터 브루틴이지? 아무튼 존 바딘, 아니야, 이 사람 쇼클리고, 존 바딘, 월터 브루틴. 이 세 명이 이걸 갖다가 만들고 1948년도, 7년도에 만들었지. 자, 이렇게 1947년도에 저원용 트랜지스터를 갖고 벨랩에 있던 존 바딘, 월터 브루틴, 윌리엄 쇼클리,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모양. 이게 한 요만한 어떤 손가락 한 마디만한 건데, 이렇게 보기에는 이렇게 커 보이는데 손가락 한 마디만한 거야. 요것은 저어머늄 반도체였고, 그렇다가 여기를 금속 접합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금속 접합을 해서 세 부분의 금속 접합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배웠던 모스펫 디바이스, 모스펫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BJT, 그러니까 바이폴러 정션 트랜지스터를 갖다 만들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만든 거야. 근데 이것들을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쓰게 됐는데,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195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잭 킬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달라스에 있는 회사야. 미국 달라스에 있는 회사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는 주로 군수 쪽의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국방에서 필요한 것들, 국방에서 흔히 말하면 이제 뭐 미사일을 날린다든지, 뭐 그러면 얘가 가가지고 어디서 떠지고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계산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갖다가 손으로 계산할 수 없단 말이야. 너무 숫자가 커지고 변수들이 많아지니까 이걸 컴퓨터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가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그때 ENIAC이라는 컴퓨터가 나왔지. 그때는 물론 이 진공관을 썼었지. 걔네들 갖다가 자꾸 터지고 고장 나오니까 이걸 갖다 솔리드 스테이트로 했으면 좋겠고, 솔리드 스테이트 디바이스로 했으면 좋겠고, 그것들이 숫자가 몇 개 더 많아졌단 말이야. 근데 이 많은 걸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연결하기는 되게 귀찮은 일이야. 그래서 얘를 갖다 한꺼번에 어떻게 딱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그런 어떤 국방부에서 저걸 줬단 말이지. 영역을 줬다. 아니, 구매를 하겠다고 오더를 줬어. 근데 잭 킬비라는 사람이 쭉 보다가 보니까 이걸 그럼 이렇게 평면상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그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붙이고 연결도 쉽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평면상에다가 저어머니움 평면에다가 그에다가 소자들 이렇게 평면을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게 1958년도에 잭 킬비가 했던 일이고, 비슷한 시기에 로버트 노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 1961년도인데, 로버트 노이스라는 사람은 페어차일드 세미컨덕터, 내가 보라고 한 동영상이 있을 거야, 소자 때. 거기 보면 다 나온 얘기야. 윌리엄 쇼클리가 왜 회사를 이렇게 벨랩에 있다가 나와서 자기 회사를 차리고,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회사를 차리고, 샌호세에 가서, 그래서 거기 이제 밤 노이스라는 7명, 8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가 배신을 하고 나와가지고 프레차일드로 가서 만들고, 그 사람들을 나와서 만든 회사가 무슨 회사지? 어느 회사를 만들지? 여기서 사람들이? 몰라? 그렇지. 인텔이라는 회사를 만들지? 자, 그 얘기들은 그 동영상을 보면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봐. 동영상 찾아보면 되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평면에다 붙이면은 숫자를 더 많이 늘려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걸 갖다가 훨씬 더 파워풀하게 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평면상에다가 만들기 시작한 거야. 실리콘 평면상에다가 자 이렇게 디바이스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여러 개 디바이스를 집어넣어가지고 만들게 된 거야. 자 이게 또 61년도에 만들었지. 자 여기 나온 사람들 존 바딘, 월트 쇼플린, 윌리엄 쇼플린이 전부 다 노벨상 받았지. 잭 킬비 노벨상 받았어. 밤 노이스는 노벨상을 못 받았지. 밤 노이스는 왜 못 받았어 이 양반은? 몰라? 잭 킬비는 이 사람은 1948년도인지 47년도인지 48년도에 받았어. 그 세 사람은 만들고 거의 바로 받았지. 검색을 해볼게. 자, 셔클리가 56년도에 받았나? 이렇게 늦게 받았나? 자, 여러분도 한번 찾아봐. 어디 몇 년도에 받았는지를. 56년도에 받았네. 56년도에. 자, 그리고 잭 킬비는 언제 받았냐면은 잭 킬비는 2000년도에 받았어. 2000년도. 2000년도에 이 북쪽 회로를 만든 공로로 받았어. 근데 사실은 밤 노이스도 이때 같이 받았어야 되는데 2000년도에 같이 받았어야 되는데 밤 노이스는 1987년도에 돌아가셨어. 1987년도에 들어가셨어. 그래가지고 노벨상을 이 양반은 못 받게 된 거지. 그러니까 노벨상이라는 것은 젊었을 때 한 일에 대해서 나이 먹어가지고 보통 상을 받는 거야. 노벨상이라는 건 젊었을 때 한 일 갖고 얼마나 오래 사는데 오래 살면은 오래 산 사람들이 결국은 받게 되는 그런 상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양반도 58년도에 발명을 가지고 2000년도에 받았단 말이지.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다고. 이 양반이 2005년도에 들어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물론 석학이지. 옛날에 석학이었지만 그 받을 당시에는 이제는 연구하기는 쉽지 않은 나이라고. 연구라는 것을 하기는 그 나이에는 이제는 어려워진 나이라고. 반도체 트랜지스터 갖고 만든 거는 굉장히 사실은 일찍 받은 거지. 1900 아까 몇 년도라고 했지? 50년도라고 그랬나? 51년도라고 그랬나? 그렇다면 그거 상당히 빨리 받은 거지. 56년도 56년도 봤었으면 47년도에서 굉장히 빨리 받은 것이라고. 자, 우리가 자꾸 이제 트랜지스터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트랜지스터라는 게 뭔지를 좀 얘기해 보죠. 뭐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하나 사는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사서 쓸 수가 있었으니까 트랜지스터가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다리가 보통 3개가 달려 있다고. 얘네들이 이렇게 생긴 트랜지스터 사다가 아까도 봤던 빵판에 이렇게 박아가지고 쓰기도 했다고.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자, 이거 만들면 뭐 대단하지만 이게 대단해요라고 생각하겠지. 이게 뭐 평면에다 붙이는 게 뭐가 대단해요? 평면을 만드는 게 대단해요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이 일이 지금 현재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 하면은 전자산업이거든. 당연한 일이고. 그 전자산업이 일으킨, 그러니까 일렉트로닉스를 갖다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나노 일렉트로닉스를 일으킨 결정적인 사건이야. 내가 보기에는 이 사건이. 이걸 평면에 붙이는 순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같은 노동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이라는 것은 탑다운 방식으로 한 평면을 쌓고 한 평면을 동시에 애칭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 그러니까 걔를 한 개를 만들든지 두 개를 만들든지 세 개를 만들든지 100개를 만들든지 1000개를 만들든지 만드는 노동력은 비슷해. 물론 살짝 차이가 나겠지만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 더 많이 만들기 좋겠지. 훨씬 많이 만들면 한 개를 팔면은 100원 받으면 두 개를 팔면 200원을 받았단 말이지. 100개를 팔면은 10,000원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지?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돈을 더 많이 벌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이 수업을 하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이런 어떤 수업 물론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엔지니어로서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 해주는 얘기를 할 텐데 엔지니어로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번다는 얘기야.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뭐 그 돈이 내 주머니로 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이고 내 주머니로 안 가고 이제 회사 주머니로 많이들 가지. 그렇게 하지만 아무튼 엔지니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란 말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만들면 당연히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지금부터는 어떻게든 이걸 많이 만들자라는 노력을 하게 된단 말이지. 그것이 이 당시 1958년, 1987년 이후부터 여태까지 2020년까지 지속되어 온 반도체 산업이야. 작게 만들어서 많이 집어넣는 거야. 한 통 안에. 어떻게 하면 한 번에 많이 만들까? 라는 것들을 갖다가 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두 가지였는데 작게 만들면 많이 넣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넣는 웨이퍼를 키우면 많이 만들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돈을 갖다가 많이 벌기 위한 노력들이 50년 동안 이루어지고 60년 동안 이제 60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얘기란 말이지. 자, 트랜지스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회로놀이 할 때 보면은 이러한 것들 트랜지스터를 사다가 띄워서 넣고 쓰는데 얘가 결국 뭐를 하는 거냐면은 물론 다른 기능도 많이 해. 앰플리파이어로도 쓸 수 있어. 이거 갖다 증폭기로도 쓸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이런 핸드폰이라든지 이런데 컴퓨터라든지 들어가는 것들 중에 많이 쓰는 것은 이제 로직 회로로서 많이 쓰는데 이 로직 회로에서는 얘가 스위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응? 자, 스위치 여기에 물이 들어가는 파이프야. 여기 물이 나오는 곳이고 여기 밸브가 있어가지고 물을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그걸 게이트라고 부르지 우리가. 게이트가 물을 통과시켰다 안 통과시켰다 통과시켰다 안 시켰다 이렇게 하는 스위치가 필요해. 이렇게 하는 스위치가 이런 스위치가 우리가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걸 하면은 덧셈도 할 수 있고 뺄셈도 할 수 있고 곱셈도 할 수 있고 나눗셈도 할 수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한 것도 다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제어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위치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자, 이걸 만드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야. 윌리엄스 쇼클리랑 존 바딘이랑 월터 브리틴이 만들었던 건 이렇게 생겼어. 이건 BGAT라고 부르지.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거는 이런 식으로 생겼지. 모스펫이라고 부르지. MOSFET라고 부르지.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정션 팻도 있을 수 있고. 자, 여러분들 이것들은 뭐 모스펫과 정션 팻은 다 배웠을 테니까. BGAT는 안 배웠어.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고 싶으면은 소자책 솔리드 스테이트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이 책에 7장 보면 나오니까 보고 싶은 사람은 봐.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로직에서는 대부분 다 모스펫을 사용하는 것이고 어떤 특수한 어플리케이션들 전력 소자 뭐 이런 데서는 아직도 BGAT를 쓰는 데도 있어. 자, 아무튼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걸 갖다가 많은 숫자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자, 우리 지금 이거 여러분들 이미 소자 때는 한번 봤던 거야. 봤던 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자, 요거는 피모스펫이야. 피모스펫은 피펫이라고 부르냐? 자, 요 놈은 엠모스펫이야. 피모스펫은 모자에 동그라미 씌웠어. 자, 엠모스펫은 동그라미가 없어. 그렇지? 자,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소자 시간에 얘기했지만 얘와 얘의 IDVG는 이렇게 대칭되게 생겼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자, 요 놈은 요게 포지티브 방향, 요게 네거티브 방향이면 자, 요 놈은 뭐야? 엠모스펫이야, 피모스펫이야? 응? 요 놈은 IDVG가 엠모스펫의 IDVG야, 피모스펫의 IDVG야? 몰라? 자, 여러분들 들었다고 그랬고 분명히 들었다고 그랬고
내가 이걸 갖다가 많이 설명 안 해주고 간다 그랬어. 얘는 N이야. N모스펫이야. 자, 얘는 P모스펫이고. 근데 얘를 우리가 바디를 갖다가 VDD 쪽에 붙인다 그랬지. N모스펫 쪽은 바디를 갖다가 접지를 시킨다 그랬지. 그러면 얘가 이동을 한다 그랬지. 이만큼. 이렇게 이동을 한다 그랬어. P모스펫 쪽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0, 여기가 1, 이렇게 돼 있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0이라는) 시그널을 넣었을 때, N모스펫은 전류가 안 흐르게 돼 있어. 꺼지는 거야. 오프가 돼 있단 말이지. P모스펫은 전류가 흐르게 돼 있다고 그랬어. 전류가 흘러 온이 돼 있는 거야. 그치? 그때는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여기 아웃풋 터미널을 놓고 본다면은 이 아웃풋 터미널은 뭐가 느껴지겠냐 하면은 보면 이쪽은 막혀 있어. 이쪽은 뚫려 있어. 그때 느껴지는 거는 이 VDD가 느껴진단 말이지. 응? 이렇게 느껴질 때. 그래서 여기는 VDD를 만약에 1V를 두고 있다면 여기는 1V가 나오게 있단 말이지. 이렇게 0V를 줬으면 1V라는 게 나온단 말이야. 자, 반대로 여기는 만약에 우리가 1V를 일단 던져봐. 인풋에다가 1V를 넣어줬어. 자, 그럼 우리가 1V였을 때는 1V가 여기 게이트, P의 게이트에 들어가고 N의 게이트에 동시에 들어간단 말이야. 자, 1V를 넣었을 때 P모스펫은 꺼져 있어. 자, N모스펫은 전기가 흐른단 말이야. N모스펫은 전기가 흘러. 그러니까 여기에 아웃풋단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얘가 이쪽으로는 안 연결돼 있고 얘가 이쪽으로는 연결이 돼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느끼는 건 얘는 지금 접지가 돼 있네 하고 느끼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래서 0을 갖다 인풋에 넣었을 때 1이 아웃풋이 나오고 1을 아웃풋에 넣었을 때 인풋에 넣었을 때 0이 나온단 말이야. 자, 시그널이 뒤집힌단 말이야. 그지? 시그널이 뒤집히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 얘를 갖다가 로직에서는 로직 오퍼레이터 중에 이거 이렇게 오퍼레이션 하는 애를 갖다가 뭐라고 불러? 그렇지. 인버터라고 그러지? 인버터. 바꿔주잖아. 바꿔주잖아. 시그널을 갖다가 0이라는 시그널을 1로 바꿔줬고 1이라는 시그널을 0으로 바꿔줬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A가 있으면 A의 낫이 되는 거지. A의 낫이 되는 거지. 요 오퍼레이션을 해주는 거지. 이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P와 N 두 개를 가지고 P모스와 N모스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회로를 만들면은 이것은 이렇게 회로를 만들면 이것이 바로 인버터가 되는 거란 말이지. 인버터가. N모스펫과 P모스펫을 단순히 이었을 뿐이야. 이어가지고 얘는 접지를 시키고 P모스펫의 위는 VDD를 갖다 전압을 연결하고 그렇게 했을 뿐이야. 그러면 인버터가 완성된단 말이야. 이렇게 N모스펫과 P모스펫 두 개를 같이 써야 돼. 물론 이렇게 안 해도 인버터를 만드는 방법은 다른 방법들도 많아. 수십 가지가 있어. 그렇지만 이렇게 N모스펫과 P모스펫 두 개를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뭐라고 불러? 이렇게 N모스펫과 P모스펫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이걸 갖다가 무슨 테크놀로지라고 그래? 그렇지. CMOS 테크놀로지라고 그러지. C가 컴플리멘터리라고. 응? 컴플리멘터리 보완하다. 뭘 보완이라는 게 뭐야? 두 개. N과 P 두 개를 썼다는 얘기야. 그래서 CMOS라고 한다는 거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CMOS, N모스펫과 P모스펫으로 이러한 모든 로직을 갖다가 덧셈 뺄셈 우리가 전에 소지할 때도 그 낸드 오퍼레이션도 보여줬지. 어떻게 만드나? 그리고 노아 오퍼레이션도 보여줬지. 어떻게 만드는지. 다 P모스펫과 N모스펫을 같이 써서 만든단 말이지. 그렇게 만들어야지. 왜 좋으냐? 다른 방법으로 물론 있다니까.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 왜? 이렇게 만드는 게 전력을 가장 적게 써. 그 이유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해주고, 기회가 되면, 간단해. 이유는 간단해. 나중에 N모스 나오니까 그때 얘기합시다.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걸 갖다가 CMOS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냐? 이 얘기를 계속 하냐? 중요한 것은 자, 0을 넣었을 때 1이 나오고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온단 말이야. 자,
인풋이 0에 들어갔을 때 1이 나오고 0 들어가서 1로 이렇게 바뀌면 얘는 1에서 0에 0을 바뀐단 말이야. 아웃풋은 이렇게 오퍼레이션상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0에서 1로 이렇게 빠르게 바꿔주면은 오퍼레이션을 바꿔주면은 얘도 아웃풋에서도 1에서 0으로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고 이렇게 1에서 0하고 느려진단 말이야. 이렇게 딜레이가 생겨. 자, 왜 이런 딜레이가 생기냐면 이거는 전자소재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야. 어쩔 수 없는 것들. 어쩔 수 없는 딜레이들이야.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1로 전기가 이렇게 통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1이 0으로 바뀌면 여기 있는 통하던 것들이 이제 바뀌면서 이렇게 1로 이렇게 통해져야 한단 말이지. 전기가. 자, 근데 전기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것이 그냥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뭐 저는 그래서 페레스틱 캐패시터 페레스틱 캐패시턴스들이 잔뜩 있단 말이야. 걔네들이 갖다 그리고 물론 이 채널에도 캐패시턴스가 있어가지고 이 캐패시턴스를 이게 물이 흐른다고 생각하면 돼. 모든 전기는 다 물이 다 얘네들 갖다 이게 양동이들이 있어. 그 양동이에 물을 꽉꽉꽉 채워주면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채워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얘는 앞에서는 빨리 바꿔주면 얘네들은 그 양동이를 채우고 가는 시간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로직을 하는데 또 뭐 게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연산을 한다든지 수학을 푼다든지 이럴 때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내가 인풋을 넣어서 1 더하기 1 하고 물어본 거야. 그럼 2 하고 바로 나와야 되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2 이러는 거야. 그럼 내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2 더하기 3을 해야 돼. 근데 2가 안 나오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2 더하기 3은? 그러면 바로 5 하고 나오면 5 더하기 8은?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시간이 계속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그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반도체가 느리다는 얘기야. 여러분 뭐 반도체 사면은 이제 저것들 보면은 클락 스피드란 말 나오잖아. 몇 헤르츠, 4기가헤르츠. 이 숫자는 크면 클수록 좋지. CPU 사면 이런 클락 스피드가 있을까? 클락 스피드가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이 숫자가 있는데 이게 크면 클수록 좋다는 게. 크면 클수록 이 숫자가 좋은데 왜 그런 이게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빨리 준다는 얘기야. 이 딜레이가 적다는 얘기야. 그래야 빨리빨리 모든 것이 빨리빨리. 여러분들 게임 같은 데도 렉 생기고 그러면 싫잖아. 그지? 이렇게 화면 처리 같은 것도 느려지면 싫잖아. 그지? 그런 것들처럼 이게 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빠르게 하려면 자, 딜레이는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면 Q 오버 I야. Q라는 것은 채워야 할 양동이들이야. 양동이들의 채워야 될 양. 자, I라는 것은 여기 흐르는 커런트야. 그 커런트들이 많이 흐르면은 당연히 이 양동이를 빨리 채우고 가버리겠지. 그러니까 양동이 채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거란 말이지. Q라는 건 CV로 정해진대요. 많이 빨리 채우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커런트가 커야 된단 말이야. 커런트가. 이 트랜지스터를 흐르게 하면 커런트가 커야지 빨라진단 말이야. 이게 트랜지스터가 빨라지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커런트는 트랜지스터에서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 여러분, 드레인 커런트 다 배운 거야. 모스펫에서 드레인 커런트. 이유가 뭐지? 우리가 이거 세츄레이션 상태에서의 드레인 커런트인데 아이디는 어떻게 돼? Q 뭐야? 아니죠. W 오버 L. 응? C. 이게 이제 세츄레이션 때 세츄레이션 시점에서의 드레인 커런트랑 요걸 이렇게 다르게 쓰는 것 뿐이야. 자, 여기서
W 뭐지? 자, L 뭐지? 높이? 높이라는 건 없지. 높이라는 게 있어. 트랜지스터에서 높이는 요즘에 있는 애인 거지, 높이가 있어. 길이? 그렇지. 위스지, 위스. 폭이지. L은 랭스고. 자, 뮤는 뭐야? 뮤는. 그렇지. 모빌리티지. 전자의 모빌리티. 자, 그리고 C옥스라는 것은 뭐였지? C옥스라는 게 뭐야? 산화막의 유전율은 아니고 캐패센스지. 그렇지. 캐패센스지. 어? 캐패센스지. 이 C옥스라는 것이 산화막 두께로 나는 것이고, 물론 면적이 있어야겠지만, 응?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VG. VT가 뭐야? 응? VT가. 스레시홀드 볼티지지. 자, 어떻게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결정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얘를 키워줘야 하는 거야. 얘를 키워줘야 돼. 앞으로 했던 이제 모든 일들은 얘를 어떻게 키워줄 거야. 얘를 어떻게 키워줄 거야. 가장 키워주는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 뭐였어? 얘를 갖다 크게 만드는 가장 흔하게 썼던 방법. 가장 흔하게 썼던 방법이 뭐야? 어떻게 하면 이게 아이디가 커지겠어? 식을 봐봐. 식 보고. 그렇지. 그렇지. 스케일링을 한다는 얘기는 뭘 갖다 건드려준다는 얘기야? 뭘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야? 이 파라미터 중에서. 그렇지. L을 갖다가 작게 만들어주는 얘기지. 응? L을 갖다 작게 해주면은 아이디가 당연히 커지잖아. L을 작게 만들수록. 그거였다고. 이걸 크게 해주기 위한 일이었어. 이걸 크게 해주기 위한 일. 그럼 빨라진다. 아까 두 가지 얘기를 우리가 했어 지금. 두 가지 얘기인데 스케일링 다운을 왜 해야 되느냐? 스케일 다운은 왜 해야 돼? 1번 하면 할수록 빨라져. 똑똑한 말로 하면은 퍼포먼스가 좋아져. 응? 소재 퍼포먼스가 올라오는 거야. 두 번째,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어떻게 돼? 뭐가 좋아져? 우리한테 좋아지는 점이 뭐야? 그렇지. 더 많이 들어가서 인테그레이션을 더 많이 시킬 수 있는 거야. 인테그레이션 덴시티를 높이는 게 무슨 얘기야? 돈을 번다는 얘기야. 돈을 번다는 얘기. 그리고 더 다양한 일을 해줄 수 있겠다 만드는 얘기야. 어?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스케일링 다운을 한다. 스케일링 다운. 스케일링 다운 어떻게 하냐? 소자를 작게 만들면 돼. 단순해. 소자 작게. 이만한 놈을 작게. 그럼 같은 면적에 4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더 작게 만들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더 작게 만들면 더 많이 들어가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돈도 더 많이 벌어.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더 만족해. 왜? 빨라졌으니까. 다 좋아진 상황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산업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던 게 누구나 좋아. 내가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면 나는 돈 많이 벌고 쟤는 좋아해. 얼마나 좋은 일이야 이게. 가장 좋은 일이지.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거죠. 이 산업이. 자, 실제로 보면은 SRAM은 몇 개의 모스펫을 이루어졌어? 몇 개의 모스펫을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얘는 SRAM, 스태틱 랜덤 어세스 메모리긴 하지만 얘는 그냥 모스펫이야. 모스펫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모스펫 가지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보면은 인버터 2개를 붙여놓은 거야. 인버터 2개를. 인버터 2개를 붙여놔가지고 인버터 2개를 붙여놓으면 이 안에서 시그널을 주고 받게 만들어주면은 이 시그널이 0, 1, 0, 2를 계속 돌거든. 0, 1, 0, 1 돌든지 1, 0, 1, 0을 돌든지 두 개 스테이트가 나타난다고. 0, 1, 0, 1, 0, 1, 0, 1
얘가 0을 만들면 얘는 1을 만들고 주고 얘가 다시 0을 만들어주고 1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얘가 1을 만들면 1 만들어서 주면은 얘가 0 만든 걸 다시 1 만들어서 주고 얘가 1 만들면 다시 0 만들어서 주고 그게 주고받고 하게 돼. 그게 만들었다. 인버터 2개 붙여가지고 그게 SM이라고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 SM 모스펫 6개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모스펫 6개가 있으면 SRAM을 갖다 만들 이 메모리를 만들어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게 모스펫을 만들고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보기 위해서 많이 만들어서 본다고. 가장 간단하니까 구조가. 자, 그래서 보면은 65나노 테크놀로지 실제 사진을 갖다가 비율대로 놓은 거야. 이만한 면적에 6개의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게끔 했단 말이야. 이게 소스 드레인이 이렇게 있고 이제 소스 드레인이 이렇게 있고 모스펫을 놓는 거야. 자, 똑같은 것이 45나노에 가서 요만한 크기야. 0.36 마이크로미터. 똑같은 기에 32나노에 가서 요만해. 자, 실제로 작아지지. 이렇게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지. 자, SM 셀 에리어가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 테크놀로지 노드가 줄어든 거예요. 작게 만들고 그러니까 면적도 작아지니까 더 많이 당해질 수 있고 얘네들 성능 자체도 당연히 더 좋아. 알겠지? 자, 그래서 그냥 얘를 갖다가 막 줄이면 안 되고 얘네들을 갖다가 다 그 정해놓고 줄여야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반으로 줄이자, 4분의 1로 줄이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보면 테크놀로지 노드들을 쭉 있어. 250, 180, 130, 90, 65, 45, 32나노미터 테크놀로지 뭐 이렇게 숫자들이 쭉 있단 말이야. 자, 숫자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건 뭐냐면은 이게 대충 한 0.7 정도 돼. 대충 보면 0.7Hz가 돼. 응? 자, 이런 강의 해주는 사람 별로 없어. 진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이걸 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어떤 스토리적으로 해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 여러분들은 고마워해야 돼. 자, 왜 0.7이냐? 왜 0.7이냐? 인텔에서 처음에 하고 물론 이게 이제 이 중간중간에 무슨 그 지금은 이제 22나노, 그 다음에 14나노, 그 다음에 10나노, 7나노, 지금 5나노, 3나노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럼 대충 보면 다 0.7 된다고. 0.7. 물론 이게 중간중간에 막 이상한 놈들 28나노 넣고 뭐 25나노 넣고 막 그래. 그런 사람들이 이 숫자가 큰 적은 없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 뼈대는 뭐냐면 0.7씩 줄어드는 게 뼈대야. 이 뼈대는 어디서 나냐면 처음에는 0.7, 0.7. 면적을 생각해 보면은 얘는 1이지만 얘는 얼마가 되지? 0.49가 되지. 자, 이 면적과 이 면적이 어때? 면적이 B가 두 배 차이가 난다고. 반으로 줄인 거야, 면적을. 면적을 반으로 줄인다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었다고. 반으로 줄여보자, 반으로 줄여보자.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동영상을 보여줄 텐데 그걸 보면 알겠지만 이제 그것이 어떤 이제는 어떤 이게 광고 효과,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지표일 뿐이야. 이게 이제 14에서 10 같다, 7 같다, 5 같다, 3 같다면 이게 퍼포먼스가 이게 퍼포먼스가 좋아지는구나. 당연히 스케일링 다운하면 퍼포먼스 좋아지잖아.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걸 갖다가 얘기해 주는 것일 뿐이야. 실제로 사이즈가 줄어드냐? 사이즈는 실제로 이렇게 안 줄어들거든. 사이즈는 이렇게는 안 줄어들거든. 줄어들기 어려워, 사이즈는 점점. 근데 그 대신에 다른 기술들을 집어넣고 있지. 자. 근데 아무튼 그냥 막 줄이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떤 룰을 정해서 줄여야 한다면 아까처럼 이제 0.7 막 줄인다. 그렇게 했을 때 뭐 도핑을도 줄여야 되고 디바이스 디멘전, 옥사이드 티크니스 자, 모스펫 MOSG 자, 그럼 요 옥사이드 티크니스 이게 게이트 옥사이드 티크니스를 마찬가지 줄여야 되고 이 랭스, 위스 줄여야 되고 이 정션 랩스도 줄여야 되고 이걸 다 똑같이 이렇게 줄여나간다 말이야. 딱 줄여나간다. 그걸 어떻게 줄여야 되냐? 그런 것들 갖다가 이제 정해준 게 이제 데나드라는 사람이 만든 데나드로라는 거야. 이게 데나드로. 이게 K만큼 줄어들자. 뭐 반, K가 2라고 치면, 그러니까 K가 2라고 치면은 뭐
이만큼 줄어들면 디바이스 사이즈를 갖다가 2분의 1, 랭스도 2분의 1, 옥사이드 두께도 2분의 1, 위스트 2분의 1로 줄이는 것이고, 자, 도핑 콘센트레이션, 여기 정션의 도핑 콘센트레이션 2배로 늘려야 되는 것이고, 볼테지 반으로 줄이고, 커런트 반으로 줄이면은, 이렇게 줄여서 요 룰대로 줄여나가면은 캐패선스가 두께가 반이 되니까 2분의 1로 전체적인 페라스틱 캐패선스가 줄어들면서 딜레이도 줄어들어. 반으로 줄어들고 있고, 한 디바이스마다 파워 줄어드는 거 4분의 1로 줄어들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한 디바이스에 그러니까 2배로 줄이면 4개가 들어갈 테니까 4분의 1로 파워가 주는데 여기 소자가 4개 들어가니까 면적당으로 치면은 똑같아. 다시 말해서 면적에 4개를 1개 들어갔던 게 4개가 들어가면서 파워는 전혀 들어가지 않단 말이지. 그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단 말이지. 그렇게 된다라고 해서 요 룰대로 따라간다자라는 게 이제 데나드라는 사람이 만든 데나드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럼 0.7씩 줄여나가자. 2년마다 0.7씩 줄이면은 이제 반 되니까 면적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그렇게 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해져서 계속 2년마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 테크놀로지 노드가. 그걸 갖다가 얼마나 했냐? 60년 동안 했단 말이야. 60년 동안 계속 그 짓을 한 거야. 그 짓을 한 거야. 그러면서 처음에 만들었던 디바이스가 아까도 봤지만 눈에 보여. 이만하지. 한 요만한 2인치 정도 되는 리퍼에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지금은 얼마나냐? 이건 뭐 밀리미터 단위겠지? 센티미터, 밀리미터 단위겠지? 지금 트랜지스터 하나에는 한 10나노 정도 된다고. 10나노. 10나노미터 정도 된다고. 응? 지금 사이즈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지. 10나노미터. 10나노미터. 감이 잘 안 오지? 10나노미터. 원자 한 개, 분자 한 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분자 한 개가, 실리콘 분자 한 개가 한 3옹스트롱, 5옹스트롱 그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1나노면 그게 2개나 3개가 있어야 돼. 10나노면 그게 20개나 30개나 있어야 돼. 어? 원자 20개, 30개. 그 정도 있게 크기가 된 거야. 이제는. 그 정도란 말이야. 자, 그렇게 가자라고 어떤 1965년도에 고든 무어, 이 사람은 7명의 배신자 8명인데 이런 식잘 기억이 안 난다. 밤 로이스랑 같이 쇼클리 세마이컨덕터를 나와가지고 페어체일 들어가는 사람들, 배신자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야. 이렇게 그 사람들이 시작을 했다고 그냥 부르는 이름이지.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인텔을 만든다고. 이제 인텔을 창립을 해. 그 인텔을 창립하고 나서 회사를 좀 이끌어가다가 65년경에 봤더니 이거는 뭐냐면 트랜지스터 카운트야. 우리가 다이 한 개를 갖다가 만들면은 어떤 펑셔널한 칩을 하나 만들면 그 칩 안에 몇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는지 시험본 거야.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트랜지스터가 물론 한 4개 정도 들어갔을래나? 그 정도 들어가자. 칩 하나에 4개가 들어갔다가 그런 식으로 카운트 해본 거야. 그런 식으로 카운트를 했더니 우리 그 1958년도에 한 개를 만들었어. 잭키비 한 개. 60년도에 보니까 한 10개 정도 들어가더라고. 60, 한 1년, 뭐, 2년도 갔더니 이게 한 20개가 들어가. 15개, 20개 들어가. 했더니 한 뭐 30개 들어가. 65년도에 들어갔더니 한 100개 가까이 넣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선을 넣어봤더니 여기 갖다 로가리즘이지. 이쪽은 이제 리니어고. 이런 선을 넣은 다음에, 앞으로 트랜지스터는 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숫자는 요 커브를, 요 직선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 고든 무어가 한 얘기야. 왜 이걸 따라가느냐? reduce cost.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원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원가를 줄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사람들이 벌 테니까, 자꾸 벌려고 할 테니까 돈을 벌려고 이 선을 따라갈 것이다 라는 이게 어떤 저기서 온 얘기가 아니고 어떤 감에서 온 얘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의 심리에서 온 얘기란 말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했고, 실제로 그게 잘 맞았지. 잘 맞았.
사실은 좀 누웠어. 그 곡선 직선은 아니야. 사실 이거는 18개월마다 2배가 되면 이 곡선인데 18개월마다 2배가 아니고 사실은 2년마다 2배가 됐지. 그러니까 18개월에서 2년이니까 기울기가 좀 눕게 됐단 말이야.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쭉 잘 맞아서 오게 됐단 말이지. 이렇게. 이 그래프는 어디서 온 그래프냐면 인텔에서 온 그래프야. 인텔이 자기네들이 만든 마이크로 프로세서 CPU들의 저것들을 쭉 쉬어본 거야. 쭉 쉬어본 거야. 카운트 해봤더니 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모스로라고 부르지. 모스로라고 부르지. 칩에 있는 반도체 칩에 있는 트랜지스터의 숫자는 2년마다 2배가 된다. 라고 하는 모스로라는 걸 갖다가 만들고 요걸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단 말이지. 자, 그냥 뭐 한 얘기하면 왜 이게 이렇게 잘 맞았냐? 잘 맞은 이유는 간단해. 간단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인텔의 창립자이자 사장이었어. 사장님이 한 얘기야. 사장님이 여기에 맞추래. 2년마다 2배 되래. 그러니까 실제로 맞춰줬어. 뭐 내가 했으면은 안 그랬겠지? 만약에 이 사장님이 이걸 갖다가 뭐 1년마다 2배에다 맞추라고 했으면은 이것도 어느 정도 맞았을 거야. 어? 뭐냐면 3년마다 2배에도 맞췄을 거야. 이 사람이 이제 18개월마다 2배에다가 안 되니까 좀 낮췄어. 2년마다 2배. 그래가지고 사실은 맞았지. 이렇게 맞았지. 요즘에 와가지고 이거 갖다가 맞추기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는 포기를 했어. 이제 이 사람도 나갔고 이제 인텔이 더 이상 리더십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모스로가 잘 안 지켜지는 경향이 있어. 자, 아무튼 그렇게 지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갖다가 인텔만 했던 것이 아니고 전 반도체 소사이어티가 다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켜주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들이 많아. 이 모스펫의 사이즈만 줄이면 되는 것이 아니야. 뭐 이런 어떤 볼테지, 커런트 줄여하고 이런 어떤 도핑 컨센트레이션 이런 걸 다 줄여야 한단 말이야. 그 생각해보면 이 정션만 맞는 사람도 있어. 요 게이트 다이렉틱만 맞는 사람도 있고 게이트 메탈만 맞는 사람, 리소만 하는 사람들이 다 있다고. 임플란트 치는 사람 다 따로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갖다가 전부 다 지정이 돼 있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다음 테크놀로지 노드를 가자 그러면 정션 뎁스는 지금은 뭐 300 마이크로 300 나노미터인데 200 나노미터로 가야 된다. 이게 200 나노미터로 가기 위해서는 임플란트를 어떻게 쳐야 되고 여기 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들을 계속 한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자기의 역할을 알고 자기가 2년 후에 그걸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갖다가 놓고 한단 말이지. 그런 식으로 총체적으로 한단 말이야. 그걸 갖다 이제 뭐라고 하면 ITRS 로드맵이라고 그래. 인터내셔널 테크놀로지 로드맵 포 세마이컨덕터라고 해서 이런 어떤 커미티가 있어. 회의가 있어서 여기서 2년 후에 할 일을 다 세분화해서 해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가 저걸 하면은 저게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다 한 거야.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맞아지게 나타난 것이고. 이렇게 총체적으로 같이 일을 하는 협업체제가 됐단 말이야. 반도체 연대는. 그 때문에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내가 못하면 이게 안 이루어진단 말이지.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뭘 해야 된다는 게 로드맵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인더스트리야, 이 인더스트리가. 자, 그러려면 이제 테크놀로지 로드맵이 딱 나오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된단 말이야. 이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나노미터로 내려가지만 실제로 트랜지스터의 사이즈야, 요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사이즈야.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소스와 드레인이 있고 여기 게이트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요게 트랜지스터의 랭스고 요게 트랜지스터의 위스가 되잖아. 자, 요 랭스가 실제로 이렇게 이 테크놀로지 노드는 뭘 따라왔냐면 실제로는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메탈 올리면 이제 메탈 라인을 이렇게 올린단 말이야. 이렇게 메탈 여기를 짚어야 되고 여기도 짚어야 되게끔 올린다고. 그럼 요거에
한 절반 정도의 크기. 이 메탈 라인과 메탈 라인의 절반 정도의 크기가 사실은 이 게이트 사이즈와 비슷하다고. 게이트 렌스와 비슷하다고. 그래서 요 메탈 라인과 메탈 라인의 절반, 메탈의 half 피치라고 하지. 요걸 갖다가 테크놀로지 노드로 불렀다고. 0.5 마이크로미터 하다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의 사이가 1 마이크로미터였던 거지. 요 사이가. 그래서 이제 그거 절반이고 0.3으로 그 절반. 그게 요 랭스와 요 게이트 랭스와 비슷한 값이었단 말이지. 응? 그런데 그게 잘 안 맞았어. 사실은 그 이전은 더 빨랐고 지금 현재는 이게 사실은 줄어든다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겠지 당연히. 왜냐면 어떤 이런 머티리얼이라는 것은 분자를 이루어졌는데 분자를 크게 가까워지면 당연히 더 이상 어려워지겠지. 그렇지? 더 이상 어려워지겠지. 그러면 점점 어려워지면서 지금은 이제는 실제로 이 값 자체는 떨어져. 뭐 22나노, 14나노, 10나노, 뭐 7나노, 5나노 이렇게 내려가지만 이 숫자는 내려가지만 이 랭스는 실제로는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야. 이렇게 피지컬 크기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대신에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냐? 그거는 앞에 노드보다 발전된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자랑하는 지표일 뿐이야. 자, 내가 수업을 갖다가 해봤더니 여러분들 갖다 이렇게 대면해가지고 하는 수업이 1시간 15분 하면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는 수업은 1시간 하면 비슷한 길이가 나오더라. 그 정도의 그리고 이렇게 리액션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 그래서 수업은 1시간 정도를 항상 할 예정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이 이 녹화는 좀 이따 끝낼 텐데 대신에 내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줄게. 동영상은 여러분들 내가 나눠준 거에 보면은 어딨지? 유튜브 오면 됐던 거지. 여기 보면은 유튜브 저기 있어. 링크가 있어. 이 링크를 보여주도록 할게. 근데 이 수업을 갖다 내가 봤더니 이걸 갖다 어디 올리면은 이게 걸리더라고. 그래서 수업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녹화는 여기서 중지할게. 기록은 중지인데 같이 보도록 하자고.